김장배추 심는 시기와 재배 방법. 30여 년간 한국춘란과 화초들을 키우고 16년 동안 텃밭을 가꾸면서 얻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공유하려고 만든 채널입니다. 김장배추와 김장모우를 심을 시기가 가까워졌는데요. 지역에 따라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심습니다. 텃밭에 김장배추는 모종으로 심고 김장모우는 씨앗으로 심는데 김장배추와 김장모우는 물주기가 아주 중요해요. 이번 영상은 김장배추 심는 시기와 심을 때 고려해야 할 것들, 밭 만들기와 모종 심고 웃거름 주는 시기와 방법, 붕소와 칼슘 결핍 대책, 병충해 방제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김장배추 재배 방법. 가을에 심는 작물들은 처서와 백로 사이에 많이 심는데요. 24절기 중 14번째 절기로 8월 23일입니다. 처서는 한여름 무더위가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되는 시기로 햇볕이 누그러져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아 이 무렵에 벌초도 하고 김장용 배추와 무를 봄밭에 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김장배추 모종 심는 시기는 지역별로 다른데요. 경기 북부 지방은 8월 상순부터 8월 중순에 심어서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에 수확을 하고 중부 지방에서는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에 심어서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수확을 하며 남부지방은 9월 상순부터 9월 중순에 심어서 11월 상순부터 12월 상순 사이에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남부해안 지방이나 제주도에서 하는 월동재배는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에 심어서 2월 하순까지 수확을 합니다. 또 배추는 13이하에서 10일에서 30일 정도 경과되면 꽃눈이 분화되어 기온이 오르고 낮이 길어지면 추대꽃이 피는 것가 됩니다. 배추 재배 환경. 배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채소로 생육적오는 18도에서 20도이고 결구적오는 15도에서 18도이며 결구하는데 가장 낮은 온도는 4도에서 5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김장배추 모종을 심고 20도 이상 올라가면 생육이 좀 느려지고 4도 이하로 내려가면 결구가 멈춰요. 배추는 강한 햇빛 아래에서 광합성량이 증가하고 생육이 왕성하지만 결구가 시작되면 약한 햇빛에서 결구가 더 잘 돼요. 한창 클 때는 햇빛이 내리쬐는 게 좋은데 결구가 시작되면 너무 강한 햇빛은 안 좋아요. 배추 재배에 적합한 토양 산도는 pH 5.5에서 6.8 정도로 약한 산성이 좋지만 산성 토양에서는 뿌리옥병과 칼슘 결핍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밑거름으로 석회를 뿌려주면 칼슘도 보충되고 산성화도 막을 수 있습니다. 김장배추는 직파 재배와 육류 이식 재배가 있는데 텃밭에서는 모종을 사다가 심으세요. 김장배추 모종 심는 시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일찍 심으면 늦더위에 의한 생리장애가 생길 수 있고 너무 늦게 심으면 결구 전에 동해를 받을 수 있으니 장기일기예보를 참고하시고 심으세요. 모종 선택. 텃밭에 심을 배추 모종은 본잎이 3개에서 4개 정도가 나오고 웃자라지 않은 것을 구입하세요. 배추 밭 만들기. 배추밭은 모종 심기 2주일 전에 석회를 넣고 일주일 전까지는 밑거름과 완숙탭이 토양살충제를 뿌리고 밭을 만듭니다. 배추는 초기 생육이 왕성해야 결구가 잘 되니까 양질의 퇴비 등 유기질 비료를 충분히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10평당 밑거름은 퇴비 50kg를 넣고 질소, 인산, 칼리, 석회, 붕소 등등도 넣는데 텃밭에서는 칼슘과 붕소가 들어간 5종 복합 비료를 1kg 정도를 뿌리는 것으로 하세요. 사실 잘 발효된 깻묵이나 유박 비료를 넣어주면 좋아요. 우리 아저씨는 깻묵 발효 비료와 5종 복합 비료를 밑거름으로 사용하는데요. 사용량은 봄 작물을 심고 자라는 것을 보고 밭의 비료 성분을 판단하여 양을 가감해요. 웃거름으로 자가 제조한 붕소 칼슘 비료를 물에 타서 관주하거나 옆면 시비하는데 붕소 칼슘 비료 제조와 사용 방법은 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 한번 보세요. 혹시 텃밭에서 배추 뿌리옥병이 발병했던 곳에는 몇 년간은 심지 마세요. 집중 후 시 물이 잘 빠지도록 이랑을 높이고 고랑과 밭 주변에 도랑을 깊게 파라고 하는데요. 저지대나 점질토의 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텃밭이 물 빠짐이 좋은 곳이나 사질토의 밭에서 그렇게 하면 가뭄을 심하게 타서 매일 물을 줘도 부족하니까 너무 이랑을 높이고 고랑을 깊게 하지 마세요. 배추와 무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텃밭이 가뭄을 잘 타면 잘 자라지도 않고 칼슘 결핍이 와서 힘들어요. 모종 심기. 모종은 흐린 날을 선택해 오후에 심는 것이 뿌리 활착이 빨라서 초기 생육에 좋습니다. 비닐 피복을 하고 구멍을 너무 깊거나 넓게 뚫으면 풀이 올라오기 쉽고 습기도 빼앗기기 때문에 적당히 뚫어서 모종을 넣고 흙을 덮어줄 때는 포트가 부서지지 않고 흙은 떡잎 아래까지만 덮어주는데 상토 윗부분까지 흙에 묻히지 않게 심고 물을 충분히 주세요. 심는 거리는 조생종은 60-35cm, 중생종은 60-45cm, 완생종은 65-45cm 정도로 띄어서 심는데 우리 텃밭에서는 너무 크게 키우는 것보다 40cm 정도 띄어서 적당한 크기로 키우세요.
모종을 심은 후에는 물을 충분히 주어 활착을 빠르게 합니다. 물주기. 배추는 90에서 95%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을 줄 때는 토양이 충분히 젖도록 주어야 해요. 땅 표면만 적시고 속까지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석회결핍증 등 생리장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 모종 심고 어릴 때 비가 와서 잎에 흙이 묻으면 분사기 등을 이용하여 씻어주고 뿌리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토를 얇게 긁어주어 공기가 통하도록 해주세요. 옷걸음 주기. 배추는 결구가 시작되는 시기에 비료 요구도가 가장 높아요. 옷걸음은 1차는 요소 비료를, 그 후에는 인산 성분이 없는 NK 비료를 주세요. 모종 심기 후 15일 간격으로 3회 정도 나누어 주는데 웃걸음은 한 스푼 정도를 잎끝 아래 땅에 묻어주세요. 보통 식물 뿌리는 잎 끝까지 뻗어 있다네요. 자가소 비용으로 기르시는 텃밭에서는 없으면 요소 비료나 복합 비료를 주셔도 충분해요. 김장배추와 김장무는 붕소칼슘 결핍증 예방이 아주 중요한데요. 칼슘 결핍 증상은 생장 전과 어린 잎에서 나타나는데 심하면 김장배추 같은 경우는 잎끝이 타고 폭이 속은 갈색으로 흐물흐물해져요. 칼슘 결핍은 땅 속에 칼슘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 건조하면 칼슘의 흡수와 이동이 안 되니 물을 충분히 주어서 항상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세요. 늦가을에 텃밭들을 보면 배추나 무 잎 끝이 마르고 또 배추 속이 짓무른 것들을 보는데요. 이는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핍증이 보이면 질산칼슘이나 염화칼슘을 물에 타서 0.3% 용액을 만들어 5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연면 살포해주세요. 붕소 결핍증은 생장 전 부위의 새잎이 안쪽으로 말리고 마르며 생육 후반에 발생하면 뿌리 속이 흑갈색으로 변하며 무릅니다. 붕소 결핍 증상은 토양의 붕소가 부족하거나 토양이 산성화되어 붕소가 용탈되었을 때 발생하며 석회를 과다하게 시용했을 때에도 발생해요. 결핍증이 나타나면 0.2% 용액을 만들어 연면 살포해주세요. 물 20리터에 대략 붕산 2g이에요. 붕소는 미량요소라서 아주 적은 양이 필요한데 부족하면 피해는 커요. 텃밭에서는 일단 밥 만들 때 석회가 없으면 칼슘과 붕소가 들어간 복합비료를 넣어주시고 가물지 않게 물관리를 잘하시면 어느 정도 예방이 돼요. 붕소 칼슘 비료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은 작년에도 올려드렸는데 다음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 한번 보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병충해 방제. 비가 내린 후 온도가 높아지면 씨드름 증상과 무름병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방제약을 미리 살포해주세요. 씨드름병은 처음에는 잎의 밑둥에 수침상의 반점으로 나타나고 단갈색으로 변해 썩기 시작하다가 점점 잎의 위쪽으로 퍼지는데요. 감염된 부위는 물러져 썩고 악취가 나며 심하게 병든 그루는 전체가 썩게 됩니다. 씨드름병과 무름병은 세균성 병이므로 마이신 계통의 약을 사용하세요. 뿌리옥병. 무사마귀병이라고도 부르는데 십자화가 채소인 배추, 무 등에서 많이 발생해요. 병에 걸린 배추는 생육이 부진하고 점점 시들어 버리는데 캐서 보면 뿌리가 이상비대하거나 혹이 여러 개 형성되는 증상을 보이며 한낮에는 시들고 아침 저녁으로 회복하는 증상이 반복되다가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산성 토양에서 많이 발생하며 과습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발병하면 즉시 뽑아서 버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모종을 심을 때 오티바, 미리카트 등의 약재를 살포하여 방제하고 발병 시에는 7년간 십자화가에 채소를 심지 말고 토양 소독을 하라고 하네요. 해충으로는 진딧물, 총채벌레 등 바이러스 매개충을 방제하여야 하며 벼룩이벌레, 배추좀나방, 담배나방, 파밤나방 등은 방제되지 않으면 잎에 구멍을 내고 생장점을 갉아먹어서 심하면 수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초기에 잘 방제해야 되고 특히 벼룩이벌레는 모종 심고 바로 방제약을 하세요. 안 그러면 어린 떡잎부터 먹어버립니다. 해충은 초기에 한냉사로 피복해주면 진딧물과 나방류의 침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 벼룩이벌레는 땅속에 있던 애벌레가 성충이 되어서 나오니 한냉사로는 방제가 잘 안되고 방제약을 해주세요. 벼룩이벌레. 배추 모종을 심거나 무우싹이 나오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바로 방제하지 못하면 어린 묘의 피해가 커요. 성충이 십자화가 채소의 잎을 먹어 구멍을 만드는데 배추와 무는 어린 묘의 피해가 많습니다. 성충은 3mm 정도의 작은 검은색으로 벼룩처럼 튀어 도망다니고 생육 초기의 방제가 중요하므로 씨 뿌리기 전에 토양살충제를 처리하여 땅속의 유충을 방제하고 모종을 심으세요. 파밤나방. 무, 배추 등 채소뿐만 아니라 화훼류까지 매우 넓게 여러 농가에 피해를 주는데 심하면 그물처럼 연맥만 남기고 잎을 전부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발생 초기에 전용 약제를 7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하세요. 배추잎나비.
배추나 무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해충으로 유충이 십자화가 식물의 잎을 먹으며 몸 전체가 초록색이고 잔털이 많이 나 있어요. 천연 농약으로 유충은 일반 살충제에도 잘 죽으므로 피해가 우려되면 약재를 1, 2회 살포하거나 유충을 잡아내세요. 복숭아 옥진딧물, 배추좀나방, 도둑나방, 달팽이류 등이 있는데요. 벼룩이벌레와 나방류, 애벌레, 진딧물까지는 같은 약으로 한 번에 방제가 되는 약들이 많은데 달팽이는 따로 약을 뿌리거나 포획트랩을 만들어서 잡아야 합니다. 김장배추 수확하기. 텃밭에 중생종을 심으면 보통 70일 전후에 수확을 해요. 수확 시기가 되었을 때 배추 포기를 눌러보아 1에서 2cm 정도 들어갈 때 수확하면 속이 너무 꽉 차지 않고 먹기에 딱 좋습니다. 수확 시기가 늦어지면 가운데 잎맥이 두꺼워지며 추위에 얼었던 것은 바로 수확하지 말고 다시 기온이 올라 녹아서 회복된 다음에 수확하세요. 우리 텃밭 농부님들 금년 가을에는 김장배추와 무을 심으시고 풍년 농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평밭에 배추가 몇 폭이 들어가는데 하루 물량이 몇십 톤이 필요하다라고 이론적으로 계산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 배추 이파리 크기에 따라서